네,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형식,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죠?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PPT 플랫폼은 이 조땡의 템플릿이라는 곳에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제 1형식, 2형식을 앞서서 배워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PPT에 띄워진 걸 보시면 동사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죠? 왜 갑자기 우리가 형식을 배운다고 하고 동사의 구분의 지금 보이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면 그 문장에서 동사가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고 이 동사의 요소에 따라서 이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동사가 있고 또 이 동사들을 우리가 왜 구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식을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자세하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기만 해도 뭐가 되게 많아 보이고 외우기 힘들어 보이고 한국어도 지금 보시면 조금 말도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암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한국어의 이 말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5개의 형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가 있죠. 왜 이게 4가지인지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 슬라이드 돼서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의 구분을 먼저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크게는 우리가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구분을 먼저 2가지로 지어볼게요. 목적어가 만약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 그럼 타동사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즉슨 목적어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는 문장에서 동사만 가지고도 스스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문장이다. 스스로자. 그러니까 알아서 동사로서 의미를 목적어가 오지 않아도 문장 자체의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라는 의미고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동사로 뒤에 나올 목적어의 이 타인의 목적어에 의미를 부여해 줄 거야 이기 때문에 타동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요. 다시 한번 목적어 뒤에 내가 도와줄 어떤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해요. 내 동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적어의 도움 받아서 의미가 조금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누었을 때 이 2가지의 뿌리에서 다시 한번 서로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말이 반복이 되죠. 보호가 필요하니 없니. 그죠? 보호가 필요 없니 필요하니 이 2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우선은 여기까지 이렇게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호가 필요 없어요. 보호가. 그럼 보충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문장은 무엇이다? 완전하다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세요. 나 문장인데 나 보충 설명할 보호 필요 없거든? 그럼 다시 한번 나 완전한 문장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요. 미안한데 나 보호 필요해. 보충 설명 한 번만 해주길래? 나에 대해서? 그럼 뭐 듣겠습니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이다. 그죠? 설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나 보호가 필요해. 보충 설명 좀 해줘. 그럼 뭡니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불완전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크게 이렇게 나눴을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보호가 필요 없다. 그러면 완전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인데 나 보호는 필요하거든? 그러면 불완전 자동사.
나 목적어가 필요해.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는 필요한데 나 보어는 필요 없거든. 그러면 완전 타동사. 나 목적어 필요해서 타동사잖아. 근데 보어도 똑같이 필요해. 둘 다 필요하거든. 그럼 뭡니까? 불완전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예시문으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실비아는 잘 웃어. 뭐 smile, Sylvia smiles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볼게요. 실비아라는 아이는 웃어요. 끝났습니다. 문장. 그죠? 자, 그럼 이 아이는 이 형식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보니까 뭐가 없어요? 뒤에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실비아는 웃는다 끝이에요. 그럼 뭡니까? 1형식이다.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를 거다? 완전 자동사네. 그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실비아는 선생님이야. 그럼 얘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목적어가 아니죠. 이제 보어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실비아는 선생님, 선생님은 실비아.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나 목적어 있어요, 지금 뒤에? 없죠. 목적어는 없어요. 그럼 자동사는 맞네요. 근데 뒤에 뭐가 왔어요? 보어는 필요했어요. 그럼 불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뭡니까? 불완전 자동사 이 형식으로 가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가볼게요. 실비아는 사랑해. 꽃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근데 실비아가 꽃이 아니고 꽃이 실비아가 아니고 사랑한다라는 이 대상이지요. 목적어겠죠. 그럼 볼게요. 보어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완전 타동사. 다시 한번. 실비아는 줬어. 누구한테요? 존한테. 이거 나왔죠, 지난 시간에. 간접 목적어 뭘 줬는데? 플라워를 줬거든. 직접 목적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보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목적어 있지요? 그럼 뭡니까? 마찬가지로 완전 타동사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 요 아이는 3형식, 요 아이는 4형식인데요. 우리가 3형식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4형식도 마찬가지로 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완전 타동사로 보지만 이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부르는 용어가 조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3, 4형식 같이 큰 테두리로 완전 타동사로 우선은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다음 시간에 3, 4형식 들어갈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아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 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남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했어. 목적격 보어겠죠. 보어겠죠, 여러분. 왜요? 이 남자라는 사람이 행복한 거고 행복한 건 이 남자니까 같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볼게요. 목적어 문장이 있어요? 네. him. 보어 있어요? 네. 목적격 보어, happy. 목적어를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목적어도 필요한 동시에 보어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 아이는 불완전 타동사다. 이 문장 5형식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5형식 할 때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동사도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조금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요. 5형식 중에서도. 그런데 우선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무엇이다. 이렇게 큰 틀로 우선은 나뉜다까지만 요 슬라이드에서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 너무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리프레시를 해볼게요. 자, 잘 보고 계시죠? 오케이, 자, 머릿속에 넣으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나시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뭐요? 목적어가 있니, 없니. 그죠? 필요 있니, 없니. 자,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자, 나 알아서 할 수 있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은요, 타동사. 오케이. 그 중에서도 이제 보호가 필요 있니, 없니로 나눠볼게요. 보호가 필요 없으면 뭐라고 했죠, 여러분? 완전해졌어요. 완전 자동사. 자동사인데 보호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한 건 뭐였죠, 여러분?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불완전 자동사.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해서요. 나 타동사인데요. 근데 목적어는 필요했지만 보호는 문장에서 나 필요 없거든? 보호 필요 없는 거 뭐였죠, 여러분? 완전한 거죠. 완전 타동사. 자, 갈게요. 나 목적어 필요해서 타동사거든. 근데 목적어 필요해서 타동사가 됐는데도 보호도 또 필요하거든? 둘 다 필요해. 그럼 뭡니까?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이해가 점점 가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형식,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예시문 보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봤던 문장들이 일형식이었구나 만 봐주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he left this morning. 자, 주어 나와 있죠. 그는 left, 떠났어 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언제요? this morning. 여러분, 이 this morning은 뭘까요? 오늘 아침에 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그렇죠. 시간에 뭡니까? 여러분, 부사예요. 부사 구겠죠. 하나, 둘 들어가 있어. this morning이니까. 부사라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부사는요. 우리 문장 구성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들어가줘야 뜻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만 역할은 거기까지다. 문장 구성 요소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몇 형식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1형식. 그럼 이 아이는 뭐로 구분한다? 완전 자동사로 구분한다. 끝났습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죠? 자, 보시면 우리가 왕래 발착 동사라고 해서요. 왕래라는 게 이제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그 의미예요.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go, come, leave, move, arrive, walk, run 이런 아이들이 동사 자리에 쓰였다. 그러면 대부분 완전 자동사의 역할로서 1형식에 해당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도 leave가 과거형 left로 이렇게 나오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 요 말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The sun, 태양은 rises, 뜨죠. 어디에서요? In the east. 동쪽에서 뜨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전치사에다가 명사가 붙어있는 전명구네요. 그죠? 전명구. 이 아이는 뭐로 본다? 부사구로 본다. 부사구 문장으로 요소로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럼 뭡니까? 물론 이게 뜻이 들어가야 맞아요. 하지만 문장을 딱 성문 요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몇 형식이다? 오케이, 1형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rises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아, 완전 자동사로 쓰여진 1형식이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어려울 게 전혀 없죠, 여러분.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연현상 동사라고 해서요. 뭐 rise, set, snow, rain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 동사 자리에 쓰여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1형식으로서의 문장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John studied hard. John은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자, 얘 뭘까요? 보어인가? 목적어인가? 여러분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라는 이 hard는 여기에서 맞아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나중에 있겠지만 다른 문장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부사로 쓰였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동사를 꾸몄어요, 여러분. 그럼 문장 성분 아니죠. 구성 요소 아니죠.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뭐 live, sing, sleep 여기 막 나왔던 study, talk, smile, cry, work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다. 대부분으로서의 1형식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건 대부분 뭐 부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죠? 자, 넘어갑니다. Mother is in the kitchen.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엄마 부엌 안에 있어요. 엄마 부엌에 있어요. 예요. 그죠? 그런데 문장을 보시면 Mother is 자, 아까 나왔던 전명구 in the kitchen. 2번 문장하고 비슷하죠. In the east, in the kitchen. 이게 뭐였죠? 전명구. 자, 뭐라고요? 부사구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날려요. 거품이니까. 문장 형식을 따질 때 뜻이 아니고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장 구성 요소로서의 형식 봤을 때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그러면 mother is. 그럼 끝이에요. 엄마는 이게 문장의 끝이라고요, 여러분.
의미는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문장의 구성 요소 형식 따질 때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런 동사들 다 지금 뭐로 칠 거다, 여러분? 아, 완전 자동사로 쓸 수 있는 친구들 1형식이 이렇게 생긴 문장이구나 보시면 돼요. 조금 뒤에 더 보시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동사들이 다 완전 자동사 맞아요. 그런데 항상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건 또 아니에요. 뒤에 가면 타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 형식에 있는 불완전 자동사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다라고 일단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형식인데요. 이 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어 그리고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이라는 건 뒤에 뭐가 필요하다? 오케이. 보어가 필요해서 보어 진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한번 볼게요. She is an English teacher. 볼게요. 그녀는 영어 선생님이야. 이 영어 선생님 뭡니까? 그녀예요. 그녀는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녀가 누구라고 뭐 해주고 있어요?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주격 보어입니다. 그죠? 그럼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 된다. 그럼 이 is는 여기에서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불완전 자동사구나. 근데 아까 보셨죠, 여러분? My mother is in the kitchen에서 is는 완전 자동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아이가 여기저기 붙어서 불완전, 뭐 완전, 뭐 혹은 자동사, 타동사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Sylvia is beautiful. 그렇죠. 실비아는 예쁜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 실비아야. 그럼 뭡니까? 보어. 마찬가지로 몇 형식이다 그러면 이 형식이다. 어려운 거 하나 없죠, 여러분. 오케이, 여기 볼게요. The leaves. 그 낙엽들 있죠. 낙엽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ip사귀들이라 그럴까요? 나무에 달린 ip사귀들이 turn, 변해, 바뀌어가. 어떻게 해요? green. 봄인가 봐요, 여러분. 그쵸? 자, 여기서 볼게요. 이 green은 색깔이 초록색이라는 얘기인데 뭐가요? 잎사귀들이 바뀌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leaves들은 어때요, 여러분? green으로 바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이 아이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이다. 그럼 여기 turn은 뭐다? 불완전 자동사로 쓰였구나. 여러분, 상태 변화 동사라고 해서요. 누구누구의 상태가 become 뭐 이렇게 변하기도 했어. turn, 이 색깔로 바뀌어 저런 식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즉슨 뭡니까? A라는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 A 플러스로 B라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보충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 형식의 의미에서 쓰일 수 있다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운 거 아직까지 하나도 없죠? 자, 마지막 볼게요. She feels hungry. 요거 한번 잠깐 자세히 보고 넘어갈게요. 그녀는 느껴요. 뭐를요? 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그녀는 배고팠다. 이 얘기예요. She is hungry. She feels hungry. 똑같죠? 자, 그럼 이 hungry는 뭡니까? 얘가 배고파요. 얘는 뭐예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라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내 감정이니까 같은 거겠죠. 그럼 뭡니까? 보어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아이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를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요거 책에 잘 나와요. 한번 보세요. 감각동사. 볼게요. look. 감각이라는 건데 오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smell, taste, feel, sound. 뒤에는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아서 감각동사라고 할 거고, 요렇게 생긴 문장은 몇 형식이다, 여러분? 이 형식이다. 즉슨 불완전 자동사라는 아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감각동사라는 아이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요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많이 쓰기도 해요, 여러분. 네. 자, 그럼 볼게요.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샀어요. This coffee 맛이 되게 좋은 걸 tastes. 그럼 뭐 쓰면 됩니까? 맛이 정말 좋아. 뭐 great 써도 되고요. good 써도 되고요. perfect 완벽한 맛이야 써도 되고요. 그죠?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뒤에는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요런 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여러분. 자, 감각동사 뒤에는 뭐가 오면 안 된다? 부사가 오면 안 된다.
이게 보시면 왜 이게 헷갈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실비아는 보여요. 어떻게 보여야 이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행복하게 보이던데 부사는 주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감각동사 뒤에 오는 이 형용사들의 의미가 죄송해요. 여기 있겠네요. 이 형용사들이 올 텐데 요 의미가 뭐뭐 하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다. 다시 한번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지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보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형식이 될 거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게로 주로 해석이 되니까 부사랑 헷갈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1형식하고 2형식이 간단하게 끝났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프랙티스를 해볼 텐데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끼리 연결해 주세요 되어 있거든요. 잠깐 pause 누르고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오케이, 다 해보셨어요? 자, 그럼 한번 넘어갈게요. 1번. 보어랑 목적어가 둘 대. 다시 한번. 보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해. 여러분, 보어가 필요했으면 뭐였어요?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목적어도 필요하면 뭐였죠? 그렇죠. 타동사였죠. 그럼 뭘까요? 불완전 타동사. 오케이. 5형식에 쓰인다. 2번. 목적어는 필요하거든. 그럼 뭐예요, 여러분? 타동사. 근데 보어는 필요 없어. 나 괜찮아. 보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나 스스로 어때요? 완전해요? 그럼 뭐예요? 완전 타동사 3형식, 4형식. 큰 테두리로 봤을 때. 3번. 보어 필요하거든? 오케이, 그럼 감 왔죠. 보어 필요하면 뭡니까, 여러분? 불완전해. 근데 목적어는 다 필요 없거든? 그러면 불완전 차동사. 보어랑 목적어랑 둘 다 필요 없어. 되게 독립적인 친구예요. 그쵸? 보어 필요 없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해요. 목적어나 필요 없는데 자동사예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완전 자동사 1형식이다. 다 맞추셨어요? 오케이, 너무 잘하셨고요. 자,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 한번 완성해 볼게요. 퍼즈하고 한번 이렇게 쭉 말로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자 가볼까요? Kind, she is a teacher. 자,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오케이, she is. 요거는 조금 지금 she is a teacher. 요거 뺄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요거 뺄게요. She is a teacher로만 가볼게요. kind는 뺄게요. 자, 그럼 뭡니까? 오케이, 그녀는 티처야 라는 뭡니까? 이 형식의 문장이면서 이 is는 무엇으로 볼 수 있겠다? 불완전 자동사.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오케이, 너무 잘하셨어요. It tastes great 이라고 되면서 야, 그거 되게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라는 이 형식에서 자, 이 아이 오케이, 맞아요. 불완전 자동사로 들어가지만 테이스트, 맛을 봤죠, 여러분? 오감이죠. 느꼈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느껴보고, 맛보는 것 중에서 맛보는 거에 들어가네요. 얘 뭐였어요? 감각동사. 그럼 이 great는 오케이, 형용사 써서 이 형식 문장이에요. 입니다. 오케이,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자, 보도록 할게요. My father in the hospital works. 오케이, 그럼 뭐가 될까요? My father works. 일하셔. 어디에서 일하세요, 여러분? In the hospital 이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보실게요. My father, 주어, works, 동사. In the hospital. 그럼 뭐예요? 전명구 날려요. 물론 들어가야 의미가 맞겠지만 몇 형식이다, 여러분? 1형식이다. works는 뭐로 들어간다, 여러분아? 인간활동. 그래서 오케이. 1형식이다. 이 문장 자체가. 완전한 자동사다. 끝. 어려운 거 없죠. 네 번째 한번 볼게요. Arrives the train at 8 o'clock. 오케이, 그럼 뭡니까? The train arrives at 8 o'clock. 했을 때, 자, 여러분 볼게요. 이 기차는 도착합니다. 왕래 발차기네요, 여러분. 근데 언제요? 8 o'clock. 전명구 지금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이시죠, 여러분? 뭐라고요? 부사구달. 그러면 어떻게 한다? 거품이에요. 날리세요.
들어갈 뜻은 맞아요. 하지만 문장 구성 요소 친다 안 친다? 부사 안 친다. 그럼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오케이 끝. 그래서 이 아이 완전 자동사다. 왕래 발작 동사.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죠 여러분?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1형식하고 2형식 그리고 더 큰 개념 앞에서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형식하고 4형식 배울 텐데 3형식 완전 타동사라고 말씀드렸죠? 4형식도 큰 틀 안에서 거의 같이 들어가지만 부르는 이름이 좀 따로 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미들, 그 한국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 의미들이 어떤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면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